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올 겨울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주 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절수 정책은 계속됩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올해 더욱 강력해진 엘니뇨에서 찾았습니다. What we see is record sea surface temperatures across the equator, which is translating into some extreme weather conditions, and the high probability for higher precip, especially in Southern California. And with the latest Climate Prediction Center forecast, some of the higher percentage on precip is moving farther to the north. 올겨울 엘니뇨의 세력은 지난 199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 때와 비슷한 양상. 그렇다고 해서 4년째 이어진 캘리포니아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o even though we might end up this wet season with full reservoirs, streams, and rivers, it doesn't mean the drought's going to be over. 주 당국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자발적인 절수 움직임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lifornia has done an amazing job over the last 2 years in conserving the water that we have. So we need to stay on top of conserving water, even though it's raining like heck in California.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평균 강우량을 넘는 양의 비가 내려야 기존의 물 공급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KBS 한국방송이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와 손잡고 상호 드라마 리메이크와 공동 제작에 나섭니다. 풀하우스와 부활 등 KBS의 인기 드라마들이 한류판으로 미국에 진출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의 인기 드라마들이 할리우드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져 미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됩니다. KBS 한국방송의 미주법인인 KBS 아메리카는 할리우드 제작사인 U2K와 드라마 리메이크와 공동 제작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U2K는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 마이클 유슬란과 그의 아들 데이빗 유슬란이 세운 드라마 제작 회사로 마이클 유슬란은 영화 배트맨의 판권 소유자이자 시리즈 15편의 프로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We couldn't be more excited. We're going to be developing some wonderful content together. We're going to be helping them bring some of the best of KBS here to Ame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양해 각서에 따라 앞으로 양사는 KBS의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하고 반대로 미국 드라마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해 KBS가 방영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또 한국의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공동 제작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좋은 드라마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 버전을 중국에서 U2K와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글로벌하게 제작을 추진하는 게 이번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KBS 아메리카와 U2K가 공동으로 그 합의를 한 것이 이번에 MOU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사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2005년 방송했던 KBS 드라마 부활을 비롯해 5편의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작품들은 다음 달 4일 산타모니카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6년간에 걸쳐 답보 상태에 있는 다리 공사로 인해서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먹자골목 상권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이에 한인업주들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차량이 플러싱 149가 남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회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피트를 주행하기 위해 블럭을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149가 다리가 거의 6년째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9가 이 스트릿을 들어오는 차들이 저울로 선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이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손님들이 왔다가 도로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다리 보수 공사는 사실상 끝난 지 3년째.
하지만 공사상의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와 시공업체 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2009년도에 시공이 됐죠. 그동안에 입은 그 업소의 피해는 정말 뭐 말도 못하고 20%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본 게 사실이고요. 이곳은 한인들의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41 에비뉴와 루즈벨트 에비뉴 사이. 이 일대 한인업소만도 50여 개에 이릅니다. 뉴욕시 당국은 1년 전 오는 11월까지는 재개통을 한다는 약속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지켜질 수 없는 상태. 이 동네 자체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왕래하는 출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상을 하고 있는데 개통을 해가지고 이 동네가 모든 전체가 좀 하루바삐 좀 이렇게 활력소를 넣어줬으면. 상인번영회 측은 공사 이후 폐업한 15개 업소를 포함 인근 해당 업주의 피해 사례를 11월 10일까지 접수한 후 시공업체인 유니콘 컨스트럭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오던 여객기 안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출산해 세계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산모가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원정 출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아기를 받아든 승무원도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적십니다. 9,200m 상공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영상은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도 잠시 어이없는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신 30주로 알려졌던 산모는 당시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 임신 32주 이상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규정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타이완 공항 이륙 전부터 이미 진통이 시작됐지만 이를 감추고 미국행을 강행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양수가 터져 아기의 머리가 나오는데도 미국 영공에 들어가 낳겠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坚持要晚一些再生，还不停地询问是否已经接近美国领空。 산모는 곧바로 타이완으로 추방됐지만 신생아는 결국 미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 사회에선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국 국적을 얻으려는 세태의 비난과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19세기 후반 대한제국은 미국에 공사관을 열고 자주 외교에 힘썼는데요. 대한제국의 공사관 건물이 워싱턴 DC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제에 강탈당했다가 100여 년 만에 다시 사들인 건물인데요. 의미 있는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DC의 역사 보존구역. 이곳에 오롯이 남아있는 건물이 1889년 고종이 내탕금 즉 사제 2만 5천 달러를 주고 사들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16년간 주미 공사관으로 쓰이면서 대한제국 자주 외교의 상징이 됐지만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강탈해 미국인에게 팔았고 102년 만인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다시 사들였습니다. 3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이 건물의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충실히 복원하겠습니다. 고증을 위해 미국의 고문서와 당시 신문기사 또 규장각의 관련 자료가 수집됐습니다. 1, 2층은 공사관으로 쓰였던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3층은 전시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외교 그리고 한미 우호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복원을 총괄하는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의 계획입니다. 이제 1년간의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후년 봄에 대한제국 공사관 박물관으로 정식 개관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한국의 이산 가족들은 앞으로 사흘간에 걸쳐 금강산에 머물며 모두 6차례 12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북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기존에 비해 시간이 1시간 늘었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의 진행 과정
서병립 기자가 전합니다. 상봉단은 오후 3시 반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을 통해 꿈에 그리던 북녘의 가족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1차 상봉에 나서는 우리 측 이상 가족은 모두 389명으로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나게 됩니다. 2시간 동안의 단체 상봉이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7시 반부터는 다시 환영 만찬을 통해 만남을 이어갑니다. 금강산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상 가족들은 내일은 모두 3차례의 상봉 기회를 갖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숙소인 금강산 호텔에서 개별 상봉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온정각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가족들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위해 개별 상봉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이상가족 면회소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단체 상봉을 갖습니다. 방북 마지막 날 오전에 이뤄지는 2시간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1차 상봉단은 2박 3일간 12시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귀환길에 오릅니다. 작별 상봉은 북측이 처음으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측 신청자가 북한의 이상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는 하루를 쉬고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장소만 바뀔 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간의 일정에 6차례 상봉과 12시간의 만남 등 상봉 일정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2차 상봉에 나서는 남측 이상가족은 동반가족을 포함해 모두 255명이고 북한의 이상가족은 188명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었던 두 한국의 젊은 장병들, 의족을 하게 된 첫날 미국의 유명 의족 여배우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민효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트랙을 질주하는 이 여성 선수의 두 다리는 의족입니다. 미국인 에이미 멀린스는 선천성 장애로 1살 때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전미 육상협회 최초의 의족 선수가 됐고 1996년 장애인 올림픽에선 세계 신기록을 3차례 세운 뒤 모델과 배우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Disabled athlete Amy Mullins runs faster than you can. And I thought, well then how disabled am I? 의족 여배우 멀린스가 한국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두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Wow, that's fantastic.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의족을 하게 된 고교 후배를 위해 주선한 자리에서 두 장병은 스스럼 없이 조언을 구했고 의족 멘토는 아낌없이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막 운동 선수 때도 그렇고 모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You thought you wanted to be walking again? Today it's 10 meters, tomorrow it's 15 meters, and by the end of the week he's 100 meters. 예기치 않게 찾아온 특별한 인연을 버팀목 삼아 두 장병은 빠른 재활을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미국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원 8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